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아침 하노이 호황기엠군 쯔엉즈엉동 경찰서의 부서장인 중위 응구옌 바 꾸원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오전 1시에 성매매 단속 중에 체포된 한 성매매 여성을 직무실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순하게 입고 있었고 화장을 하지 않았으며 태도는 수줍고 시골스러웠습니다. 매우 피곤해 보였고 눈꺼풀은 부어서 축 늘어져 있었으며 가끔씩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숨김없이 대답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녀의 진술서를 훑어보니 자신의 이름을 PTH, 33세, 북린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로 올라온 지 거의 1년이 되었고 성매매를 한 지는 6개월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정하며 경찰서에 반성문을 제출하고자 했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아낀다면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선한 일을 하지 않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고 자신이 외동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H씨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쯔엉즈엉동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체포되어 바비영 6노동교육센터로 보내졌습니다. 2007년에 돌아왔지만 다시 하노이의 남아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오전 1시 SH 모텔에서 성매매를 준비하고 있던 중 쯔엉즈엉동 경찰서에 체포되었습니다. 매일 밤 2-3명의 손님과 성매매를 했고 한 번에 20만 동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약 8만 동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H씨를 데리고 다니고 방값을 지불하는 보호자에게 모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담배를 말아 피우는 모습을 보니 금단 증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록하 분류센터로 보내질 예정이며 그 후에는 다른 인성교육센터로 보내질 것입니다. 제가 이번 체포 후 교육을 받고 나서 H씨가 선한 길로 돌아올지 묻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신이 이렇게 망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회개할 줄 안다면 소중하는 가족들은 항상 손을 뻗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춥고 쓸쓸한 겨울밤, 우리는 친구와 함께 천천히 트랑티엔 거리, 바코 공원을 지나 쩐카잉주 거리로 차를 몰고 갔다가 바코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손님을 잡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인도와 공원 지역에는 많은 여성들, 오토바이 기사들, 그리고 젤로 머리를 세운 젊은이들이 우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길을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몇몇 호기심 많은 손님이 멈춰 가격을 흥정할 때 즉시 전화를 걸어 꽃을 부르고 그들은 다리 건너편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지역에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하는 한 여성이 친구를 붙잡고 유혹했습니다. 얼마예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15만 동입니다. 방값 포함이에요. 방은 어떤가요? 안심하세요. 깨끗해요. 여성은 어떤가요?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막 시작한 애예요? 젊고 신선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에게 눈짓을 하며 유혹했습니다. 이 여성은 순수하고 시골 출신이라 더 매력적이에요. 그녀가 말한 상품은 23세 타이은구엔 출신의 A라는 소녀였습니다. H는 시간당 손님을 만날 때마다 4만 동의 방값과 4만 동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했고 자신은 7만 동만 받았습니다. 밤새 손님과 함께 있을 때는 70만 동을 받지만 비용을 제하고 나면 40만 동만 받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H는 화려한 화장을 했지만 화장을 지우면 피곤하고 야윈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H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숨겨진 구속에 얽매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말이죠. 손님을 만날 때마다 관리자들이 그녀의 더러운 돈을 빼앗기 위해 여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이들에게 의존했습니다. 심지어 가격을 빨리 가자고 협상했지만 손님이 5분이나 10분 늦으면 이들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님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들은 싸움을 벌였고 약에 찌든 사람들을 불러 손님을 폭행하고 추가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리으가이 길을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밤새 손님을 잡으려 했지만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강력한 단속 이후 이들은 공비거리와 부호위로 올라가는 연습장 언덕으로 이동했습니다. 밤의 조명 아래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이 도로를 따라 내에서 5대의 오토바이를 세어 보았습니다. 때때로 손님이 나타나 질문을 던지고 오토바이 기사가 성매매 여성을 태우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어떤 오토바이는 여성이 운전하고 뒤에는 꽤 젊은 꽃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이퐁 길을 따라 성매매 여성들이 길에 서서 손님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들은 모두 젊어 보였고 어떤 여성들은 나이가 어려 보였지만 이 일에 능숙했습니다. 이들의 삶과 운명은 거의 전적으로 관리자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여성들은 갈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래와 흥정을 듣는 것은 참으로 슬펐습니다. 매춘 활동의 규칙에 대해 중위 관 큐안 씨는 트랑광카이, 티란쿠앙카이, 거리, 바코 비아키초 공원, 혁명박물관 앞, 트란카잉주, 트란칸두 거리 등에서 손님을 잡은 후 매춘 여성들이 대개 손님과의 협상이 끝나면 소개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님을 여관으로 바로 안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쯔엉쯔엉 총두옹 지역에서 주인들이 매춘을 유인하고 중개하고 조직하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히 2006년에 홍하거리의 홍손 호텔에서 매춘 주인과 중개인 2명을 체포하여 이런 활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 씨에 따르면 현재 쯔엉쯔엉 지역에는 170개의 하숙집, 6개의 여관, 1개의 호텔이 있으며 이 중 몇몇 여관은 다소 복잡한 상태입니다. 몇몇 상점과 카페는 매춘 여성들을 보호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사용됩니다. 보호자나 안내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증거와 피해자의 고소가 없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푹던, 포츠튼 지역에 거주하는 응구엔 TH, N구엔 TH이라는 여성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되었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결국 신분증 미소지로 8만 동의 행정처분만 받았습니다. 이 민감한 지역, 특히 역사 유적지가 많은 도시 중심에서 이동 매춘 활동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은 트랑티엔, 판쭈찐, 피한추 트린, 리타이 또 리타이투, 쯔엉쯔엉 총두옹 4개 구의 경찰들에게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관 중위는 경찰서가 자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후 매춘 여성들은 이제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해 자녀가 있는 증명서를 이용합니다. 어떤 여성은 수감 후에도 다시 원래 장소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매춘을 계속합니다. 이 지역에서 단속이 강력하게 진행되면 대상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은곡카잉 엔곳칸 구 경찰서 부소장인 하이차이 중위에 따르면 이동 매춘 여성들은 현재 90년대 세대인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마치 시장의 채소와 같아 비참하고 씁쓸하며 보호자와 안내자들에게 심하게 착취당합니다. 옳은 길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들의 길은 여전히 험난합니다. 여러 번 체포된 일부 여성들은 수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잠시 동안 식당에서 일했지만 보호자들에게 발견되어 다시 매춘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여러분, 범죄 이야기의 시간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영상을 받아보세요. 여러분,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